이게 디지털 SAT가 초반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3월, 5월을 거치면서 뭐 6월 시험도 있었고요. 새로운 유형이 계속 많이 추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 SAT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아이들이 적응이 잘 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신유형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디지털 SAT라는 거의 포맷이 언제쯤 고착화되고 정착이 돼서 안정화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8월 시험에서 그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유형이 없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난 건가 싶었는데 이번 10월 시험에서도 새로운 유형이 거의 추가된 게 없는 걸로 거의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SAT란 건 이런 유형에서 출제할 거야라는 새롭게 추가되는 신유형의 추가가 멈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험의 전체 포맷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5월 때 아이들 점수도 마찬가지로 너를 띄었었는데 8월과 10월 시험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 신유형이 추가가 끝나겠다라고 예상된 범위 안에서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아이들 결과가 되게 좋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디지털 SAT 매스가 뭐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랄까요? 바운더리나 어떤 시험 유형 혹은 출제 범위가 거의 픽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예측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보고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수학이 800점 나오기가 어렵다, 혹은 수학 잘하는 애들도 800점이 잘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단적인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이 800점이 나오는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SAT 매스 같은 경우는 수학 실력하고 점수하고 코렐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00점을 맞는 학생들은 항상 어떤 학생들이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 좀 잘하는 편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SAT가 좀 우스워 보이거든요. 너무 쉽고 이걸 굳이 내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우습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800 절대 안 나와요. 800이 나온 학생들은 일단 나는 수학을 잘 못해, 혹은 나는 실수를 많이 한 학생이니까 굉장히 꼼꼼히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시키는 방식대로 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SAT는 같은 유형, 예를 들면 뭐 쿼드라틱에 관한 문제들이더라도 쉬운 문제부터 같은 토픽 안에서도 난이도별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쿼드라틱 그거 쉬워 라고 얘기해도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어요. 많이 들어있죠. 특히 모듈 1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우스워 보는 건데 마지막에 쿼드라틱을 어렵게 만드는 요즘 나오는 킬러 문항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냐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퀘스천 타입을 본 다음에 쿼드라틱 문제네? 그러면 모든 쿼드라틱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할 리가 없어요. 다만 이제 풀 때 좀 지루하고 멋져 보이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티큘러스하고 굉장히 패러노이드한 방식으로 풀게 제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오씨, 굳이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시험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디지털 SAT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에요. 처음엔 부족했어요. 3월, 5월에는 유형이 정형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유형이 거의 픽스됐고 출제 범위와 문제 토픽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훈련만 하면 시험이 절대 부족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어진 시간을 아주 미련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천천히 꼼꼼히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800점 맞는 학생들은 본인 수학 실력에 대해서 겸손해하고 혹은 조금 부끄러워하고 내가 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은 학생들, 그러면서 동시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같은 유형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으로 쓰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SAT가 데스모스라는 아주 훌륭한 그래핑 캘큘레이터 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쌤 그냥 데스모스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수업 시간에도 같은 날에서도 막 10번씩 질문이 나와요. 근데 관건이 뭐냐면 컬리지 보드가 바보도 아니고 특히나 현재는 SAT2라는 시험을 폐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학생들의 수학 실력의 변별력을 판별할 게 사실 AP랑 SAT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컬리지 보드가 SAT2를 없애고 디지털 SAT를 만들면서 의도한 것 자체가 SAT2에 있는 프리캘큘러스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SAT로 가지고 들어오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점 디지털 SAT 뒤에 있는 킬러 문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아까 출제 범위와 형식이 정형화됐다고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컬리지 보드는 이제 쉽게 800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2의 마지막 21번, 22번은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거의 무조건 데스모스가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는 기본적으로 데스모스 사용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항상 너 데스모스 없으면 어떻게 풀 거야? 데스모스 없으면 계산기 안 쓰고 손으로 풀어봐. 항상 이걸 동시에 병행을 시킵니다. 물론 뭐 현재 점수가 580이라서 일단 700점까지 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데스모스의 좀 더 자연스러운 활용법을 먼저 익히는 게 일단 전략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800점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라면 데스모스 없이 모든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을 동시에 2가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 보고 시키는 게 어려운 문제만 쫙 모아놓은 다음에 데스모스 없이 풀어보세요 라고 시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여름에 제가 맡았던 학생들 중에 막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점수 580, 막 620 말도 안 됐었는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학생들은 막 790, 800 결과가 좋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그 비결이 데스모스 없이 푸는 방식을 계속 훈련시켰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코를 납작 죽이고 야 조용히 하고 일단 이렇게 라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습게 보고 쌤 이 문제를 왜 굳이 그렇게 푸나요? 이 태도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800점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SAT 수학을 우습게 보는 학생들은 800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코를 납작 죽이고 아주 미련하고 아주 유치하게 푸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동시에 계산기 없이 푸는 방법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재는요, 시중에 이제 기존의 페이퍼 때는 뭐 여러 대형 출판사가 뭐 프린스턴 리뷰 밸런스 이런 데서 만든 책들 문제도 꽤 쓸만한 게 있었는데 디지털로 오면서 이상하게 이런 대형 출판사들이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컬리지 보드의 유형을 일부러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쉽죠. 뭐 수학적으로 틀린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문제를 새로 다 개발을 했는데 문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최근에 아마존에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Q0라는 이름으로 냈고요. 문제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컬리지 보드 문제들이랑 이렇게 슉슉슉 섞어서 중간에 넣어서 제 문제들하고 컬리지 문제들하고 섞어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보게 해도 다행히 전혀 차이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컬리지 보드 유형을 완벽히 분석한 상태에서 거의 레플리카처럼 문제들을 만들 때 조금씩 트위스트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 덕분에 가르칠 머티리얼은 전혀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리지 보드 유형을 완전하게 분석한 상황에서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컬리지 보드 유형을 분석한다는 건 사실 이 디지털 공개된 4개, 6개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예전 막 2400점, 1600점, 10년 전에 컬리지 보드부터 문제를 계속 보아왔던 사람이면 컬리지 보드가 단어 하나만 바꿔도 얘네 의도를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접 만든 문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도 제가 직접 트위스트를 많이 했고요. 킬러 문항들도 최근에 컬리지 보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은 얘네가 앞으로 뭘 내겠다가 이제는 조금씩 보여요. 다행히 8월 시험은 그런 예상이 좀 맞아들어서 이제 제가 여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쌤 그런 비슷한 거 나올 거라고 쌤이 강조했었는데 진짜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서클 안에 트라이앵글을 집어넣는 게 냄새가 좀 나가지고 제가 이거 무조건 나온다. 서클 안에 트라이앵글 집어넣는 거 연습 많이 하자 해서 많이 시켰는데 이번 10월에서 22번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석은 엄청 많이 했고 좋은 문제들은 엄선되게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난이도별로 돼 있으니까 머티리얼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번 겨울 특강 프로그램 시간표를 같이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울에 오픈하는 게 이제 2주간 수업 듣는 이론반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만 듣는 실전반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듣는 실전반 수업은 제가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인데 2시간은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약점을 돌아다니면서 분석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게 이제 총 3회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점수가 750이에요. 760, 750이에요.
그 말은 시험에서 한 2개, 3개 정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원래 곧잘하고 SAT도 준비가 꽤 됐는데 왜 800이 안 나올까요? 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수업이 이제 토요일 수업입니다. 걔네는 이론반 집어넣어 놓으면 지루해요. 이거 아는 거 왜 공부해야 돼요? 난리 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고질적으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꾸준히 800이 안 나온다는 거는 실수를 떠나서 모르는 유형이 있거나 적어도 약한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형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잘못된 방식으로 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컨셉 자체를 좀 잘못 잡은 게 있는 거예요. 모듈 2에 나오는 마지막 킬러 문항들은 내가 이 이론과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바로 틀려버리는 아주 어려운 사고력 문제예요. 거의 한국 수능의 좀 중간 난이도 정도 수준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최근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이 안 나와서 안타까워요. 이런 학생들은 모르거나 약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풀고 있는 유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고도로 유형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진행하는 실전반 수업을 그런 학생들은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 2시간 말고 뒤에 1시간을 관리 수업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1시간 동안은 돌아다니면서 다 볼 거예요. 너 뭐 틀렸어? 이거 왜 틀렸어? 설명해봐. 그러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SAT에서 800점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학생들은 개인 수업이 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모두가 개인 수업을 듣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실전반은 2시간 동안 유형을 훑어요. 아이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유형들을 2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훑고요. 마지막 1시간 동안에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문제 틀리고 고질적으로 800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약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만 찾아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80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근데 현재 점수가 막 650이랑 700 사이다. 가장 흔한 케이스죠. 여기는 애초에 전체적인 유형을 좀 훑어야 돼요. 구멍이 너무 많아서 특정 유형만 약점을 찾아내서 커버하는 걸로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 이론반 수업을 나와서 계속해서 유형을 A부터 Z까지 모든 유형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형별로 푸는 방식을 배우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 그리고 현재 점수가 650이랑 700 사이면 데스모스 사용법도 잘 몰라요.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데스모스가 사용법을 잘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전혀 달라지는 툴이에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막 그런 거 보고 대충 따라하는데 사실 정교하게 데스모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중에 뭐가 진짜 백인지 아이들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650하고 700점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 전체적인 유형을 정리하고 공략법 정리, 아주 표준적인 수업이죠. 그리고 데스모스 정리만, 데스모스 사용법에 대한 클리어한 방향만 제시해주면 금방 700점 이상으로 올라와요. 다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으면 일단 유형을 다 한번 훑어야 돼요. 그리고 유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800점이 안 나오지? 그러면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 수업이 딱인데 그게 안 되시니까 이제 토요일 날 관리 수업을 1시간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왜 이렇게 800이 안 나와서 고민이었어요 했는데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학생의 약점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금방 진행되고 생각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